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기무사 문건에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기 때문에 실행 문건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하는 것이 부침 4라고 하는 그 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침 4는 바로 앞에 부침 3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이어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이 부침 3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예시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문장이 이렇게 길게 붙어 있으면 그것이 무슨 글인지, 앞과 뒤를 단어를 어떻게 붙여서 읽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할 때가 있죠. 이 부침 3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예시문이다 하는 것은 건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그때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건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이후의 상황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예시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문건이 작성된 것은 2017년 3월 10일 이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월 10일 이전에 3월 10일 이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가정에 기초한 내용이 되겠죠. 바로 그런 이유에서 부침 3이라고 하는 것은 예시문이다. 여러분도 아마 여기에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문서 내용상 건의문의 예시문은 아닙니다. 건의문이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예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가 필요하죠. 그럴 때 파악하고 판단을 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예시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명백히 구분을 해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부침 3을 대강을 소개할 것인데 이것을 함께 검토해 봅시다. 부침 3이라고 하는 것이 A4 용지 맨 위에 부침 3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나오는 글이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건의문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항목 이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항목 이름이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라고 나온 다음에 개요가 나옵니다. 개요. 이 개요라고 하는 것은 요약 이렇게 되겠죠. 혹은 간략한 설명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건의문에 거기에 간략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게 초록같이 붙어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죠. 탄핵 소추안 결정 이후 집회, 시위 확산 등 국가 위기 상황 관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이 문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고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라는 이 짧은 문구, 그것을
풀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과사전 같은 걸 찾아보게 되면 항아리 이런 항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바로 밑에 개요 혹은 짧은 설명, 그래서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릇 종류를 다룬다 이렇게 있고, 속에 상세한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사진 또 쓰임새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구조가 정말 그와 똑같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개요에는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전 지원을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관련 상황입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건의라는 걸 할 때 상황은 이 정도 되어야 한다. 그 예시가 있고 그것은 조금 뒤에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검토 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의문에 검토 결과라는 것은 안 붙이죠. 보통 건의라고 하는 것은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올리는 그런 문서 양식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서 건의할지 말지 결정을 했다는 내용까지 넣어 놓는다. 그것은 무례한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것은 건의문이 아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검토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평가, 결론. 그런데 이 결론이 건의한다로 결론이 나게 되면 그 다음 항목이 건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라는 것은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함, 그러면서 건의문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부침 3에 있는 건의문 양식에 보면 시행 일시가 있습니다. 시행 일시가 일반 그 신문에 보도된 것은 다 최소한 2017년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침 3, 부침 4의 바로 앞 페이지, 그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이 부침 3에 있는 시행 일시는 20, 그 다음에 빈칸, 그래서 2017년이 아니고 2000뭐뭐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 일, 시가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의하면 이 양식을 쓸 수 있는 해는 언제냐? 2000년 가능하죠. 빈칸 두 개에다가 00을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가장 늦게 넣는다면 2099년이 가능합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폭넓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침 3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용어 사전, 용어 풀이집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엄 선포문이 아닙니다. 계엄 선포 건의문도 아닙니다. 다만 계엄 선포와 관련된 건의 사무 매뉴얼입니다. 그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기무사의 67쪽짜리 참고자료 스크랩 세부자료라고 하는 그것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이후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상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뒤에 보겠다 한 그 관련 상황, 그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탄핵 소추안 결정 이후 집회, 시위 확산 등 사회 혼란 증가, 집회, 시위가 대학가 등 전국으로 확산되며 과격한 폭력 시위로 변질됨,
시위대가 국가 중요시설 점령 및 경찰서 피습을 통한 무기 탈취, 한편 혼란한 시기를 틈타 약탈과 방화, 사재기,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언론에서 경찰의 시위대의 강력 진압을 편파보도, 왜곡보도를 하고 국민들이 SNS 등을 통해 유언비어를 확산하고 있어서 민심이 흉흉함. 그 이외에 또 다음과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대남 방송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지령 하달로 추정되는 간첩통신이 출현하고 육해 공군 침투 세력들의 활동이 증가했다. 시위대에서 일부 공공기관을 점거, 그리고 공공기관이 피습되어 기능이 마비되었다.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기관으로서는 정부청사,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몇 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찰력으로는 방호가 한계에 이르르고 시위대의 과격폭력 시위 및 일부 무장 가능성 제기로 경찰 병력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그러니까 경찰이 도망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증가하는 등 치안 유지가 제한되어 있다. 치안 유지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2017년 3월 10일 이후에 벌어졌을 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하는 매뉴얼이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방금 소개한 것과 같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임무 해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건을 가지고 계엄 실행 문건이라고 비난하고 이것이 내란이다, 국민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민주당 등에게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앞에 소개한 것과 같은 내용을 민주당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에도 알고 이 67쪽짜리 자료에 대해서 특별히 브리핑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대들은 촛불 시위대가 정말로 이런 반국가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인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러한 난동, 그것은 우리 5천만 국민은 이제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반란 행위를 내세워서 국가에 공을 세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의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그 내란 실행 문건이다. 결국은 비상계엄 실행 문건이고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으면 그것은 곧 내란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측 그쪽의 뜻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실은 이 기무사 문건은 비상계엄 학습교재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학습교재치고도 아주 초급 수준의 학습교재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에 맞고 그리고 당연한 판단이죠. 이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도 최소한 바늘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안은 아예 바늘조차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일들, 어째서 청와대가 이렇게 이성을 잃은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국민이 이분되고 그리고 국내 질서가 문란해지고 국가에 대해서 불신이 쌓이는 이런 일만큼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